자, 요즘 유저들이 너무 잘해져가지고 속상한 유저 아빌리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부터 강의 영상을 꾸준히 올리려고 해가지고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의 팁이 이제 섞여진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팁이랑 기본적인 제가 쓰고 있는 설정 그런 거를 많이 축약시켜가지고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많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거고 맵이 바뀜으로써 시즌이 바뀜으로써 유비 분들이 좀 더 많이 유입이 됐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제작하는 영상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은 뭐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되고 그냥 워전만 접지 말아주세요. 예, 여러분들 없으면은 역시 워전 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감도를 먼저 좀 짚어드리고 갈 건데 장비의 중요성과 장비라고 해봤자 뭐 모니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 게임이니까 감도와 마우스 패드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마우스도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넘기고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마우스 쓰시면 돼요. 마우스는 뭐 이상한 볼 마우스 이런 거 말고. 감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1000dpi에 6.2를 쓰고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저배율도 0.9, 고배율 0.8로 세부적인 것도 간단하게만 지금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감도가 뭐 고감도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저랑 게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근데 일단 이 감도가 뭐냐 사용하는 패드나 이제 컴퓨터 환경에 대해 좀 다를 건데 저는 제가 게임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에서 마우스를 제가 원하는 만큼 돌렸을 때 완벽하게 180도가 돌아가게끔 뭐 당연히 어느 뭐 10번 다 완벽하진 않겠지만은 제가 원할 때 180도로 어느 정도 깔끔하게 돌 수 있는 감도가 저에게는 이 감도였어요. 아주 본인에게 맞는 감도를 찾는 게 일단 1순위. 강의를 듣기 전에. 그리고 패드는 본인이 저감도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감도가 좀 높은 편이니까 제 감도랑 비교해서 좀 낮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우스 패드를 사용할 때 슬라이딩이라고 이제 보통 지칭을 하는데 슬라이딩이 좋은 패드 예를 들어서 뭐 로지텍 이런 패드들이 있어요. 로지텍 계열들이 슬라이딩이 좋은 편이고 저처럼 고감도를 쓰시는 분들은 슬라이딩이 늘어봤자 완벽하게 적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조준하기도 힘들고 그로 인해서 브레이킹이 좋은 뭐 지금 사진으로 올라갈 건데 제가 쓰는 레이저 쪽 패드라든가 아니면 로켓 쪽 패드들을 추천을 드려요. 본인 당연히 원한다면 가지고 패드를 만약 사실 거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이게 주문하시지 마시고 어지간하면은 그냥 제 이마트에 일렉트로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서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 그러고 구매를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패드도 어지간히 소모품이라서 웬만하면은 교체를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죄송해요. 간단하게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이따가 후술할 거에 슬라이딩 캔슬과 장갑판 캔슬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둬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슬라이딩 비헤이비어 이거를 보통은 처음에 만약 설정을 안 해주셨다면 홀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옛날에 시작했었을 때는 이게 아마 홀드였는데 요거를 탭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웨펀 이퀴먼트로 넘어와 가지고 아머 플레이트 비헤이비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가 아닌 이제 저처럼 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로 아마 기본적으로 하나가 돼 있을 건데 하나로 돼 있으면 키를 누를 때마다 하나씩 들어가고 저기서 세 번 누적으로 누른다고 세 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눌러야 한 장이 들어가는 누적이 아닌 선입력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장갑판이 다 들어가고 그때 손가락 하나의 여유가 생겨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무빙이나 아니면 상황 파악에 좀 더 도움이 돼요.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두 개만큼은 이 설정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 쪽 넘어오시면은 미니맵 샤프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라운드로 돼 있을 겁니다. 원으로 지금 딱 이 사진만 봐도 감이 오죠.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가 지금 여기보다 훨씬 넓은 각을 미니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랑 두 번째로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리는 미니맵 로테이션 그러니까 미니맵이 회전이 되냐 안 되냐인데 저는 당연히 회전이 안 됨으로 씁니다. 모든 게임을 했었을 때 그렇게 했었고 보통 본인이 솔로가 아니라 뭐 트리오, 듀오, 뭐 스쿼드 같이 팀 게임을 주로 하신다 했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이게 회전이 돼 있고 아니면은 뭐 다 회전인데 한 명만 회전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에 사람이 있다 했었을 때 회전이 있는 사람들은 시점이 안 갔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하면 그 오른쪽이 어딘지 구분을 못 해요. 핑이 아닌 이상. 그게 솔직히 커요. 팀 게임에서는. 아주 아싸리 회전이 한 명이라도 있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맞춰서 다 회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그 회전인 사람이 우리에게 맞춰서 이제 회전이 안 되게끔 설정을 하든지 그런 것도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브리핑에 관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팀 게임에서 솔직히 승리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설정을 해주시면 좋다고 봐요. 자, 그래픽 설정을 천천히 볼게요. 일단은 창 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트 탭을 하니까 이제 풀스크린 창 모드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이 무조건 좋아요. 이제 밑에 설명이 따로 들어갈 건데 인플렉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었을 때 전체 화면이 인플렉이 가장 없는 환경이에요. 가지고 게임 할 때 최소한 게임 할 때는 전체 화면을 항상 해주시고 수직 동기화는 거두절미하고 일단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커스텀 프레임 제한 이것도 보통 무제한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게임에 항상 프레임을 무제한으로 뽑기 위해서 항상 최고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한을 걸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44Hz 모니터를 사용 중이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모니터에서 -3 해서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면은 가장 인플렉이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밑에 거 두 개는 건드리실 필요 없고 요거는 취향껏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활성을 쓰고 있어서 취향껏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세팅에서 여기 포브 이 설정에 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사용을 안 함으로 오래 쓰셔가지고 적응이 되신 분이면은 굳이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설명해야 될 부분이 확대가 안 되는 거랑 되는 거랑 도대체 뭔 차이야? 확대가 되는 게 저기 더 크게 보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대가 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당연히 저기 크게 보이는 이점이 있을 거고 확대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은 작게 보이겠지만 반동 조절에 좀 더 용이해져요. 그리고 이거랑은 별개로 제가 제일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확대가 되면은 저기한테 가까워지는 이제 확대겠지만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시점 이동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조준을 하기 전에 가장 동일한 환경이 나와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시점 이동 말 그대로 이동을 한 거예요. 제가 그 환경에 다시 적응할 찰나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서 생기는 페널티는 무시를 못해요. 가지고 이거는 만약에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더라면 이거를 사용하고 적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필터 보뷰는 당연히 최대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낮음, 이것만 높음 탄할 궤적은 말 안 하셔도 알 거고 이건 취향 낮음. 요거는 이제 RTX 2000번대 이상에서만 있는 이제 안티 기능인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레임도 훨씬 챙겨주고 일반 안티랑 큰 차이점을 못 느껴가지고 저는 이제 요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낮음 이제 요것만 따로 활성화를 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자, 음향은 이제 홈시어터를 쓰고 있고요. 이제 마스터 볼륨이 왜 15냐? 헤드셋 원체 음량이 커가지고 이제 인게임에서는 15에서 10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쓰고 있는데 어지간한 뭐 피곤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냥 15로 고정해두고 항상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뮤직 볼륨 이런 건 당연히 꺼두고요. 이제 왜 홈시어터를 쓰느냐, 뭐 저음 부스트가 더 잘 들리지 않느냐라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치면은 저음 부스터가 잘 들리긴 해요. 발소리가 말 그대로 저음 부스트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소리의 원근감이 되게 없어져요. 원근감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까운 게 더 멀리 들리고 멀리 있는 게 더 가까이 들리고 그 이질감이 엄청 심해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결국 기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기본을 쓰고 아마 사진으로 올라갈 건데 본인 헤드셋이 게이밍 헤드셋이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따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이퀄 설정 같은 경우에 보통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가지고 저 설정을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홈시어터에 같이 곁들여 주면은 아마 발소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깔끔하게 들릴 거예요. 상자 소리도 잘 들리거든요. 되게 이거 꿀팁이라고 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클랜 분들이. 일단은 우리 벵가드 선생님이자 이제 뭐 배웠다기보다는 열심히 어깨 너머로 잘 흡수를 해준 저희 클랜 막내 스티즈. 근데 DP 클랜에서 이제 막내를 맡고 있는 스티즈라고 합니다. 장갑 펜 캔슬이랑 슬라이딩 캔슬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훨씬.
자 스탠 들어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스탠 들어주시고, 자 저는 슬라이딩 캔슬을 안 하고 전력 질주를 하다가 끝난 상태로 계속 뛰어갈 거고, 자 선생님이 전력 질주를 하고 앞으로 계속 트럭 넘어까지 계속 뛰어갈 거예요. 자 네. 일단 벽에 붙으시고, 오케이, 준비 시작. 트럭 넘어서 쭉 가. 안 떨어지요 선생님. 자 더 빠르죠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50m. 지금 이제 선생님의 무기랑 저의 무기가 거의 동일해요. 이동 속도가 빠른 무기로 세팅을 했는데, 빠른데도 불구하고 50m부터 이제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걸 기점으로 슬라이딩 캔슬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시는 게, 자 CK 3번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3번 하시면 돼요. 자 가면서 일단 앉기 누르면 슬라이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중간에 캔슬을 해주는 느낌으로 앉기 2번을 하면 앉아지겠죠? 여기서 앉기를 한 번 더 하면 일어서는 거. 자 앉기 3개로 캔슬을 하는 느낌. 점프 기준으로 C키 2번 하고 점프 1번을 섞어서 점프키로 캔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손이 안 꼬여서 시프트 키를 좀 더 빨리 누를 수 있어서 이걸 선호하는데, 취향에 맞는 거, 왜 본인이 굳이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 할래가 아니에요.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뭐 프로가 앉기 3번 해서 그걸 따라하는 게 정석이 아니고, 저 뭐 잘하는 사람이 C키 2번에 점프 캔슬로 한다, 아, 그 사람을 따라야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본인한테 편한 걸로 쓰는 게 일바닥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남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됐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장갑판 캔슬. 이것도 똑같이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키를 설정하셨으면은 어떻게 되냐. 자 장갑판 좀 버려주고, 좀만 더, 한 장만 네. 더. 한 번 눌렀을 때 장갑이 끝까지 다 들어가요. 자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일단 한 번만 누르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굳이 키 하나를 연타해서 3번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에 여유가 남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무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캔슬을 어떻게 하느냐, 저 까봐 좀 깨주시겠어요? 네. 자, 죽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격 버튼으로 캔슬을 합니다.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자, 한 장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때 캔슬이 돼요.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캔슬은 일단 시작이 됩니다.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 캔슬을 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셔도 되는 거예요. 캔슬을 안 하면 뭐 한 장 하고 캔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장갑판을 채워야 되는 거는 여유가 될 때마다, 교전이 있더라도 리그룹을 하기 전에 여유가 될 때마다 해야 될 행동은 맞는데, 당장 내 눈앞에 적이 있고 총을 쏴야 되는데 장갑판을 무리하게 채우다가 변수 창출이 더 안 되는 구간이 더 많아요. 가지고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주고 교전을 이어나가는 게 이 장갑판 캔슬과 장갑판을 껴야 될 타이밍, 그거의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기. 자, 일단 빗번짐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스나 쓰시는 유저분들이 보통 조준을 할 때, 지금 우리 친구가 선생님이 지금 집안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 정도 거리에서는 잘 안 싸워요. 스나를 할 때 보통 뭐 한 이 정도 거리나 아니면은 뭐 좀 더 먼 거리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달려있는 스코프가 5배인 걸 감안하면은 보통 이 정도 거리 아니면 이 정도 거리에서 많이 교전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빗번짐이 단지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있고 상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해가지고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빗번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선생님도 똑같이 지금 녹화 중이라서 화면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 선생님 저기 안쪽에 있죠? 살짝 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조준을 저 친구 할 땐 지금의 빗번짐이 보일 거예요. 보이죠 선생님? 네, 잘 보입니다. 자 여기서 빗번짐이 안 보일 때를 알려주세요. 네. 아이도 보여? 안 보입니다. 자 지금 보여? 지금 보입니다. 자 이 정도가 심지어 여기 가까워요. 몇 미터야? 62m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각을 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한테는 보여요. 그러면은 당연히 스코프에서 이렇게 프레임에 가려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는 빗번짐이 안 보이고 적도 안 보이는데 상대는 저를 볼 수 있는 각이 나오겠죠. 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찾을 때 조준을 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은 당장 이렇게 선생님의 위치가 아니라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치면 이 친구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내가 보는 조준경의 시야각이 20도 기준으로 빗번짐이 보여요. 당연히 멀리 가면 갈수록 각도는 벌어지니까 멀리 있는 친구도 당연히 보겠죠. 그래가지고 스코프를 찾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넉다운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나를 쓸 때 무조건 적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맞출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1차적으로 너무 먼 거리 있으면 당연히 육안으로 확인이 많이 힘들어요. 그 경우 배제하고
어느 정도의 가까운 거리가 있다 하면은 스코프를 땡기지 말고 본인이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사람인 것 같다, 사람인 것 같다 싶을 때 한번 조준해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사람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조준경을 땡기면서 다니는 이런 습관은 고치시는 게 이제 스나를 계속 쓰실 분들이라면은 많이 좀 주의를 요해요. 고치셔야 될 부분이고.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여기 돌 쪽 뒤에 위치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 저는 저기를 조준을 안 할 거고 적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조준경을 땡기고 저기만 피해서 조준을 할 거예요. 조준경이 보일 때 쏴주면 돼. 네. 지금 안 보여? 안 보여요. 오케이, 보일 때 말해. 슬슬 보일 건데. 살짝 보인다. 보이면 쏴. 한 대 맞았죠? 와, 탄도 자, 왼쪽 각 개심하네. 됐고 다 다시 오른쪽 보고 갈게. 보이면 네. 쏴. 보여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제 보통 스코프 안을 많이 보니까 왼쪽 각까지 이런 데는 신경을 잘 안 써요. 아주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은 여기서 저를 보고 있죠. 보여? 네. 써? 방금 보였어요. 지금 보여? 안 보여요. 오케이, 보이면 써. 보인다. 네, 보인다. 이렇게 당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파쿠르.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안 쓰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이렇게 안쪽 위치를 써요. 네. 기본적으로 저기 안에 있거나 언패물 끼고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었을 때, 자, 들어갈 때 보통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짧은 문이라 더 그럴 건데, 짧은 문일 때도 똑같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입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들어간다 치면, 자, 저는 왼쪽 버튼을 꾹 누르면서 들어갈게요. 넘는 타이밍부터. 자, 저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단 왼쪽 클릭을 누르는데 완벽하게 넘어가야 사격이 시작되고, 심지어 조준도 안 돼요. 조준도 지금 창문 넘는 순간부터 계속 누르고 있는 건데 조준과 사격 둘 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타개할 방도가 무엇이냐? 멀리서 점프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지 간단합니다. 그냥 멀리서 질주하다가 점프를 눌러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자, 이건 아까랑 뭐가 다르냐? 사격이 돼요. 같은 넘는 타이밍이 이거랑 멀리서 점프해서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기본적인 지향 사격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의 차이가 현저히 많이 벌어져요. 당연히 조준을 계속 당길 수 있고 조준 사격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이점이 가장 있는 방법이라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짧은 창문으로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많이 필요해요. 이 게임에서. 이거를 그러면 굳이 교전할 때만 써야 되느냐? 이제 장갑판을 전에 서술을 했듯이 장갑판을 채우다가 창문을 넘어가면 캔슬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이 파쿠르식으로 넘어가면 캔슬이 안 되죠. 자, 이런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역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역심리가 뭐냐? 게임마다 다 들어가는 이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심리를 말 그대로 역으로 거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선생님이 저를 쐈는데 교전 중이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따라 들어오겠죠. 제가 집을 들어가면은, 자, 집 들어가면 똑같이 따라온다 치고 당연히 다시 맞대응을 하거나 그럴 쪽으로는 잘 생각을 못하고 뭐 도망가겠지, 아니면은 장갑판을 채우면서 뭐 상황을 보겠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아주 그거를 역으로 깨뚫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 화면에서는 당연히 저는 얘한테 역심리를 걸게 준비가 됐었고, 당연히 저 사람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모르는 적군이라 치면은 당연히 저 친구 입장에선 이렇게 나올지 반응을 못해요. 화면 돌리는 게 고정이 보고 맞대응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나는 미리 알고 있는 거고 저 친구는 모르는 거니까. 똑같이. 네. 똑같이. 거 들어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 화면에서도 지금 아래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슬라이딩 캔슬을 하면서 지금 무빙을 저한테 건 거예요. 역심리는 오른쪽으로 아주 살짝 보이는, 지금 선생님이 쏘다가 저를 멈췄지만은 쏘는 거를, 이거 반응 절대 못해요, 인간적으로. 이거 반응을 한다? 이 영상 볼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역심리도 1대1 교전에서 이제 여태까지 알려드린 파쿠르 이런 거랑 같이 섞어서 쓰면은 어지간해서 1대1을 잘 앉을 거라고 봐요. 1대1 교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빙과 뭐
뭐 여러 가지 기술 뭐 이런 역심리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항상 급해지면은 더 안 돼요. 어차피 침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단 뭐 이런 거나 이런 수단을 다 썼는데도 져버리면 그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한 거야, 상대가. 근데 너무 급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도 못 보여주고 죽으면은 그거는 본인이 실수한 게 맞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조금 명시를 해주시고 1대1 교전에서 이런 게 도움이 되셨으면